위키트리는 위키트리가 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아시죠? 촛불 사태, 이른바 2008년 10월에 벌어졌던, 제가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하고 워싱턴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치고 이 미국에서 이 버클리에서 인터넷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머니투데이 온라인 쪽을 총괄해서 만들었었는데요. 초창기에 그때 인터넷에서 인터넷 환경이 벌어지면서 리얼타임 뉴스라는 실시간 뉴스라는 전혀 새로운 장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머니투데이 리얼타임 뉴스를 만들고 나서 또 제가 미디어를 떠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투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2008년에 또 이런 그때 상황으로는 충격적인, 또 그때 상황으로는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촛불 시위 때. 이때 결론은 뭐냐면 미디어의 주권이 넘어갔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미디어의 주권이 기존의 신문 방송, 기존 미디어, 언론 매체로부터 일반 시민한테,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한테 미디어의 주권이 넘어갔다. 그게 결론이었죠. 누구든지 인터넷 베이스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니까요. 상징적인, 그때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요겁니다. 이게 뭐라고 불렀죠, 이걸? 명박산성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관찰했을 때 그때 주로 다음 아고라 그리고 메신저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퍼져나갔는데 아프리카가 생중계를 하고 이 노트북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중계를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컨테이너가 쫙 쌓이고 그 중에 누군가가 메신저에 명박산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1시간이 안 됐는데 이미 거의 모든 사람이 명박산성이란 말을 같이 쓰고 있었죠. 불과 1시간이 안 됐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과거 같으면 이런 이름들이 기존 신문이나 방송에서 한두 번 언급이 되면 이게 퍼지는 거였죠. 그죠? 근데 그럴 겨를도 없이 명박산성이란 말이 인터넷을 뒤덮더라고요. 그런 상징적인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기존 미디어를 우회한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동시에 이게 촛불 시위 때 우리가 겪었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여과가 되지 않고 또 그게 또 다른 그 시위를 증폭시키는 이런 그 상승 효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다. 이게 결론이었죠. 기존 미디어가 이런 대중들의 직접 목소리를 뒤따라가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었죠. 기존 미디어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바뀌어서 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는데요. 아시죠? 용산 참사가 터집니다. 이때 이제 제가 또 한 번의 고민이 시작됐는데 이거죠. 그때 소외된 계층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거민들이 아무리 자기 목소리를 내도 기존의 신문방송에서 써주질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 폭력적인 시위였거든요. 근데 이 시위 자체도 이 사람들한테는 미디어입니다. 이 소외된 그 철거민들이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미디어는 시위입니다. 시위. 나는 세상을 미디어의 눈으로 자꾸 보는데요. 자기 목소리를 기존의 미디어에서 전혀 받아주지 않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미디어가 시위죠. 극렬한 시위. 그래서 결국은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새로운 미디어가 필요하다. 기존의 미디어는 제 역할을 다 했다. 제 역할을 다 했다기보다
기존 미디어로는 불충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날 때가 됐다 하면서 고민을 시작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설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초의 제 화두는 롱테일 현상이었어요. 롱테일. 그 당시에 롱테일 이펙트라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는데 팔레토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2080의 법칙. 20%가 나머지 80%를 대변하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축을 기존 미디어의 커버리지로 놓고 기존 미디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이 축은 이 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전체 20% 기존 미디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20%도 미치지 못한, 사실 20%도 너무 많아요. 저는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회 주체들의 약 80% 이상은 아예 미디어에 접근조차 못하는. 그런데 이때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디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 당시에 날치기 통과됐었는데 통과가 되면서 이게 오히려 이 상황이 악화됐죠. 대기업이 언론에 진출할 수 있고 또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커버리지가 더 좁아지고 이 일반 대중들의 미디어에 대한 접근도 훨씬 접근 가능성도 낮아지고 그런 거꾸로 가는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부분 롱테일에 해당되는 이 롱테일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미디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 정도의 커버리지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미 대중들은 인터넷 환경에서 자기 목소리를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근데 미디어의 커버리지는 굉장히 날이 갈수록 거꾸로 좁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커다란 미디어의 공백이 생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미디어의 공백을 채워줄 이 미디어의 욕구를 담아줄 새로운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위키트리죠. 그래서 위키트리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요. 위키트리라는 사이트의 어떤 영향력 이게 아니고요. 위키트리가 추구하는 정신은 그 누구라도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아무 여과 없이 대중한테 전파시켜주는 플랫폼. 이게 위키트리의 정신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도 만들고 최근엔 방송도 하고 아무튼 모든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직접 내게 하자. 그렇게 되면 세상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키트리에 회원 가입하자마자 자기가 자기 뉴스 직접 쓰고 그걸 자기가 직접 전파시키고 SNS를 통해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공백을 메꾸고 들어온 게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이죠. 그 후에 우리가 2010년 2월 2일 날 오픈을 했는데 그때 또 같이 밀고 들어온 게 SNS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오픈했는데 4월쯤 되니까 트위터가 국내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트위터하고 강력하게 연동을 시켰죠, 사이트를. 그래서 지금 위키트리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이게 우리의 정신입니다. 한마디로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게 all voices intac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목소리를 그대로 여과하거나 선질하지 않고 모든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플랫폼. 그게 우리의 정체입니다.